제2장 혈맹의 질주 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장 혈맹의 질주 1화. 강호무림 혈맹 소속의 신여문과 요지궁은 한 조직에서 활동하기는 좀 어려운 문파였다. 이들은 같은 여인 지문이었지만 요지궁은 조금 난잡한 생활을 하였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회 통념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오직 방문자도로 발달한 조직이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신여문은 여인의 정절을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남자들과 사귐을 갖는 어떠한 행동에 불결하게 여기는 여인 지문의 성격이었다. 실로 혈맹십가라는 틀에 들지 않았다면 서로 앙숙이 될 만한 특성이 분명하게 갈리는 여인 지문들이었는데 그만해라. 아무튼 우리는 서부전선으로 자리를 옮길까 한다. 너희는 귀곡천 사자들에게 포로를 넘기든 알아서 하고 우리가 우선 서부전선으로 이동할 것이니 너희 요지궁은 본대로 귀대하든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서부전선으로 가든지 뒤따라오든 너희 맘대로 해라. 쯧쯧쯧 성질머리하고는 천년이 지난들 그 성질머리가 변하겠느냐? 쯧쯧쯧쯧쯧쯧쯧. 철포신녀는 소문주의 의견에 마지못해 요지궁의 무리에게 말했고 이에 요지궁의 대표격인 짙은 검은색 묵장을 들고 있는 여인은 속으로 비웃듯 생각하며 얼굴에 인자한 인상을 지으며 말한다. 소문주는 먼저 가시오. 우리는 귀곡천의 사자들에게 귀한 응대를 하고 뒤따라 서부전선으로 이동하겠소. 귀곡천의 장로들께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는데 말이야. 그냥 갈 수는 없지. 허허. 네, 알겠어요. 그럼 환희선자께서는 그렇게 하시죠. 이제 저희는 자리를 나서겠어요. 흐흐흐흐. 그러시구려. 신여문의 소문주는 웃는 미소를 지었고 환희선자는 조금 인상을 썼지만 그래도 강호도의에 맞추어 신여문의 소문주에게 마지못해 예의를 보였다. 이를 보고 있었던 철포신녀는 못마땅한 얼굴을 하였지만 그녀는 환희선자를 한번 노려본 후에 우레와 같은 음성을 외친다. 신여문의 백화대의 현의조는 들으라. 우리는 속히 서부전선으로 이동한다. 모두 현영기무신천을 전개하여 전장을 빠져나간다. 네, 알겠습니다. 백색 경장 무복을 입고 있었던 여인들은 힘차게 합창하였고 소문주와 철포신녀의 신법을 따라서 신여문의 현영기무신천이라는 신법을 전개하고 신속하게 사라져갔다. 그녀들은 바람 가르는 소리를 내며 서쪽으로 급하게 이동하였다. 이를 보고 있었던 요지궁의 환희선자라는 여인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하게 말한다. 성깔머리하고는 철포야. 그러니까 너의 지독한 성격 때문에 늦도록 남자를 모르고 그렇게 홀로 독수공방하는 것이다. 내가 맺힌 한으로 무공을 열심히 연공한다지만 내가 나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은 너희 신여문이 남자를 알지 못해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남자는 우주만물 신께서 우리 여인에게 주신 선물과 영역과 같은 존재이니 말이다. 클클클. 환희선자는 조금 얍삽하고 비겁한 웃음을 내었고 그녀는 한동안 신여문의 여인들이 사라진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보시오, 환희선자.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오? 귀신 탈을 쓴 3명 중에 맨 앞에 있는 자가 외쳤고 환희선자라는 여인은 귀신 탈을 쓴 무인들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짙은 미소를 짓고 말한다. 아니에요. 저희가 가겠습니다. 귀하신 귀곡천의 영웅들을 소홀히 대접하면 쓰겠나요? 환희선자는 얼굴에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왠지 요기와 사기가 넘쳐나고 있었다. 그녀의 사기와 요기가 어찌나 요란하게 흘러나왔는지 그녀 옆에 흔들던 갈대는 푸른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더니 금세 시들어 땅으로 꺼져버렸다. 물론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본 인물은 오직 이건의 눈만 확인할 수 있었다. 아주 몸에서 나오는 요기와 사기가 하늘에 미치는군. 환이라는 여인은 골수까지 요공에 찌들어 조만간 사달을 낼 요물이야. 이거는 환희선자의 기세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요지궁의 20여 명 무리는 3명의 귀곡천 사자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여인들은 하나같이 살인적인 미소를 이 귀곡천의 사자들에게 뿜어대고 있었다. 하하하하. 역시 요지궁의 여인들은 그 몸에서 나오는 요기가 가히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강철 같은 가슴도 마구 흔들어대니 말이오. 호호호호호호. 그러면 사자님, 이제 방해하는 무리도 왔는데 우리 아이들과 우누지락을 즐기시다가 가시는 것이 어떤가요? 흐흐흐흐. 그럴까요? 네, 저희 아이들은 언제나 뜨거운 마음을 준비하고 있죠. 허허허허. 명불허전이군. 하지만 선자, 소천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소. 여인 지문과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하라고. 특히 요지궁의 여인을 품는 것은 붉은 장미를 꺾을 때 주의하지 않으면 손이 장미가시에 찔려 고생한다고 하셨지요. 특히 장미의 가시는
언제나 또 가시라는 것을 특별히 주의하라 명하셨소. 호호, 허허허허. 그것은 적일 때 그런 것이죠. 같은 편은 가시 없는 장미예요. 그리고 귀곡천의 영웅들 앞에 우리 아이들은 순한 어린 양이고요. 호호허허. 환희선자는 비록 노년을 앞둔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와 얼굴은 매우 유혹적이었다. 요지궁은 방문저도를 매우 유서 깊이 연구했고 이것에 빗댄 술법에 매우 탁월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 요지궁은 인문당신 기본 신법 자체가 미연공을 기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내의 정심이 올곧지 않으면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될 때 언제나 정신부터 무너져 내린다. 흐흐흐. 아주 연기가 장난 아니군. 환희선자가 말할 때마다 가슴이 진탕되는군. 호호, 허허허. 아무리 귀곡천의 마귀가 강하고 장로 직분인 특무사자들의 강철 같은 마음이라도 나의 요녀의 지공으로 유혹하는 미염공은 버티기 힘들 것이야. 호호호. 혹시 너희가 논에 세워진 심장이 없는 허수아비라면 몰라도 환희선자의 미소 앞에 귀곡천의 사자들은 음흉한 웃음을 내었고 그들 눈에 붉은색 안광을 강하게 토해내고 있었다. 호호호호. 선자, 그만하시오. 우리는 천주께 특임을 받은 사자들이오. 귀곡의 장로들로 모범을 보여야 하오.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들을 속히 혈무곡으로 데리고 가야 하오. 녀석들은 더군다나 대당문의 녀석들이오. 요지궁의 궁주께서 혈무곡에 상주하시니 그곳에서 포상을 받도록 하겠소. 귀곡천의 영웅들께서는 전장에 나와 있는 우리 같은 연약한 여인들을 무시하시는군요. 연약한 여인이라. 요지궁의 여인이 허약하다고 남자들의 정기를 쏙 빼먹는 요물들인데. 허허허허. 선자 어쩔 수가 없소. 여인들은 귀곡천 사자의 말에 조금 실망하였다. 물론 환희선자란 여인도 조금은 실망하다가 당문 식소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다시 눈빛이 빛나고 있었는데. 허허허허. 선자의 열망에 두 손 두 발 다 들겠소. 우리야, 천주의 명이 있었으니 여기 있는 당문 무리에게 손을 대 정기를 가져가는 것은 허락하겠소. 선자, 일각의 시간을 주면 돼요? 호호호호호호호. 물론이에요. 충분하지요. 우리 아이들은 남자들의 정기에 굶주려 있었어요. 특히 목석과 같은 신녀문의 떨거지들과 함께 다니며 거의 소림사중과 같은 신분으로 우리는 착각할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뭐 우리가 승려나 돌을 닦는 도인은 아니잖아요. 호호호호. 귀곡천의 사자들께서 저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네요. 환희선자는 매우 밝은 얼굴을 하였고 그녀의 눈에서 연보랏빛 안광이 터져나왔다. 환희선자 이하 요지궁의 무리는 매우 웃는 낯으로 당문 무리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제법 질서있게 한 사람에게 두 사람씩 다가갔다. 이때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있었으니 수수수수수수수수수 팍팍팍팍팍팍팍 팍팍팍 20개의 갈대가 화살처럼 날아왔으니 으악 악 으악. 여인들은 하나같이 급속하게 날아오는 갈대에 맞고 자리에 쓰러지거나 나라가 떨어져 내렸는데 마치 비오는 날에 꽃이 떨어지듯 20명의 요지궁, 여무사는 나약하게 바닥에 모두 쓰러졌고 여인들은 요기와 사기를 사방에 흩날렸지만 지금은 기식도 못하고 꼼짝하지 않았으니 여인들은 모두 죽어버린 것 같았다. 웬 놈이냐? 쾅! 환희선자는 쓰러진 자신의 부하, 여무사를 쓸어보며 요기를 폭발시켰고 그녀가 들고 있는 묵장을 바닥에 힘껏 내리꽂았다. 그녀의 묵장에 실린 경력은 지면을 폭발시켰는데 갈대가 날아온 방향으로 땅에 지진이 난 것처럼 급히 일어나 지면의 돌덩이와 흙덩이를 사방에 날리며 쇄도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